자, 오늘 두 번째 추가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정세는 어, 어디는 전쟁 중, 어디는 뭔가 좀 불장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순서는 그냥 이제 결국에 다가옵니다. 순서가. 분명한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만 겪게 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이득을 보고 있었던 나라들도 있을 거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종교적인 전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중심 지역이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국가로 인정을 하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팔레스타인을 만약에 국가로 인정을 해버리면 유엔군 있죠, 유엔군. 예전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났을 때 기습적으로 남침을 당해서 여러 연합 국가들이 한국을 도와줬습니다. 뭐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정말 힘들었던 시기에 먹을 것들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대신해서 싸워 주고, 미국에 가도 기념비가 있을 정도로 무조건 미국 여행 가실 때는 들려야 될 코스 중에 하나죠. 근데 팔레스타인이 만약에 유엔 국가로 인정이 돼 버리면 아니 국가로 인정되면 유엔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유엔 vs 이스라엘이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쪽 진영에서는 사실 어 이미 시작이 됐죠. 뭐 과거에도 시작이 됐었어요. 이거 이스라엘 건국되자마자 그때 종교 전쟁 한번 있었습니다. 1948 년에. 그 시기에 건국됐던 게 한국과 북한이죠.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근데 이 중심에 이제 점점 동북아로 넘어오는 것들이 느껴지니까 약간 좀 쎄하긴 하네요.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넘어올까를 생각을 해 보면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짬뽕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 베트남 전쟁 있죠. 베트남 전쟁, 월남전. 남베트남, 북베트남 막 이렇게 싸우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주로 썼던 것들이 사실 땅굴이었거든, 땅굴. 부비 트랩부터 해 가지고 이제 그때 그나마 미국 쪽에서는 가장 좀 이제 피해를 많이 봤던 게 그런 이제 전술들이었습니다. 땅굴이나 부비 트랩이나 이런 것들 있죠. 완전히 미국을 이기진 못해도 피해를 그냥 가성비가 좋았다 이거죠. 그걸 알고 있는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갱도라든지 땅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모든 전쟁이 다 끝났을 때는 그게 관광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치 베트남 가면 실제로 관광지 코스에 있으면은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 예전에 땅굴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막 이러는지. 근데 그때는 진짜 개미들이 땅 파놓은 진짜 땅굴 같았지만 요즘에는 그냥 지하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술이 워낙 발전했으니까.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나라의 전쟁을 막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미 알았어야 됐을 수도 있는데 1-2월 달에 봤을 때는. 그러면 그게 완전히 막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막다 못해서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휴전 시도는 계속하겠죠. 휴전 시도는 계속하는데 서로 이제 합의점이 없고서 그렇게 돼 버리면 불발될 수도 있고, 휴전한다고 계약서 딱 찍었는데 갑자기 또 그거 깨버릴 수도 있고. 예전에 1-2차 세계대전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무언에 뭔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북한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무엇보다도 북한은 저희가 그 국내에서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로 여야가 나뉘어서 대립하고 싸울 때 북한은 실전 훈련을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에 대한 이제 그 최소 그게 몇 년이죠? 8 년이었나? 6년 8 년? 그냥 거기는 그냥 이제
몰 그런 것들이 몰빵이에요, 몰빵. 몰빵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한국에서는 그게 비중들이 줄었습니다. 저는 이게 결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는 게요. 최근에 여성 징병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거 북한이 우리 소식 모를까요? 북한이 과연 모를까? 병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라는 그런 것들 아닐까요? 이거는 실제로 징병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북한이 우리 소식들 다 보고 있을 겁니다. 타이밍만 딱 노려봤을 때. 아 이거 뭐 기사 아무거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최근에 그 여성 징병제 그거 법안 통과된 거죠. 법안 통과가 됐나? 나머지 투표를 하나요?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게 뭐 다른 국가들처럼 이어진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지금 '병력들이 많이 줄었구나.'에 대한 그런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씩 지금 다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도 막았다라고 그때는 막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결국에 뚫릴 겁니다. 어. 뚫릴 거예요 결국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또 생각을 해 보면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사실 이제 인턴 그 스타링크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고 뭐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처럼 이렇게 하나에 좀 연결이 돼 가지고 뭐 드론 택시처럼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한국에서 적용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적용이 왜 안 됐지? 예를 들어 뭐 음마 아파트라든지 아직 재개발이 아직 진행 안 된 곳들도 있잖아요.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새롭게 재건되고서 아주 빠르게 혁신 도시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어 재건이죠 재건. 근데 재건인데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빠르게 재건되고 발전하는 그런 도시로. 마치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산업혁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했단 말이죠. 뭐 몇몇 군데에서는 뭐 유사 전쟁도 나기도 했지만 베트남전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이게 결국에는 필연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한국이 어쨌든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유행을 잘 따라다니고 이런 것들 1 순위거든요 사실. 남들이 하면 다 하고 결국에는 그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은 다 할 마음이 있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근데 이제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굉장히 늦었어요. 뭐 스타링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 지금 스타링크가 공급되는 게 아마 비상시에 쓰일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이제 발전이 됐을 때는 그때는 아마 전쟁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팔레스타인이나 이쪽 보니까 건국 연도가 같은 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 크루드 오일 지금 이란, 이스라엘 이후에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굉장히 많이 버티고 있습니다. 어, 원유 생산 국가 탑3가 있어요. 미국, 사우디, 러시아.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좋겠죠? 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 가격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오직 미국인들만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자국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결국에는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다 이제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 경제적인 부분만 볼게요. 원유 떨어져야 된다. 원유 가격. 그러니까 미국은 원유 생산지고 원유 가격 올라가면 좋으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인들 또 이제 부담들 좀 덜어 주려면 떨어져야 되고 금리 내려야 된다. 금리 너무 비싸다. 금리 내려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자.
그리고 증시나 코인 같은 것들 뭐 올라가서 뭐 가즈아 이런 것도 많이 한 번씩 했었죠. 경제 1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관세. 관세 우리 지금까지 수입 비중들이 훨씬 더 많았고 수출 비중들이 적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좀 넣자. 수입 품목을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엄청 없고 미세하게 조정될 수는 있어도 이거 수출품이나 이런 것들 수입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관세에 거둬 들이자. 달러 빨리 거둬 들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잖아요. 그리고 전쟁도 없어. 평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 자국민들을 위해서가 일단 1 순위예요. 물론 이게 나중에 10 년, 20년 뒤가 됐을 때 결국에는 '이랬었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마치 지금 저희가 1 차, 2차 세계대전 뭐 아니면 6.25 막 이런 것들 역사 배울 때 '이때는 이랬었고 이랬었구나.'의 에피소드 과정들이 하나씩 적혀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누가 이때 이랬기 때문에 2040 년에는 이랬었구나를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지금 당장에 눈앞에서 보이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땐 다 유지가 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여기서 뭔가 하나가 이제 딱 되면은 그게 3차 세계대전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부채도 역대급으로 풀렸는데 이 미국의 역대급으로 부채도 풀린 것들을 맨징할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시간만 지나잖아요. 1 년이 됐던 2 년이 됐던 관세나 뭐 아니면은 뭐 지니어스 법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립토 쪽 수요 많아지고 기관들이나 이제 자본가들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 같은 것들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 뭐 발행하는 기관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크립토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미국 부채가 해소되는 그 과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코인 쪽 크립토가 올라가면 크립토 패권도 강화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부채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는 BTC를 미국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채택을 안 했지만 뭐 이거 비트코인으로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뭐 리플로 막 이거를 빛을 멘징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솔직히 그거는 그때 까봐야 되는 거고 뭐 유사하게 그냥 크립토 쪽만 시장이 커지면 미국채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니어스 법안 때문에. 음.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스테이블 코인 이제 크립토 쪽 들어오는 사람들 많아지면 그냥 달러를 잠식시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부채도 해소가 되고 거기다가 관세도 거두어 들이니까 부채 지금까지 많았던 것들 어느 정도 맨징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군사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나라 좀 잘 살아? 그럼 우리가 지원해 줄게. 대신에 돈 줘." 이렇게 해 가지고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 이대로만 가면 완벽합니다. 그럼 이대로만 가면 완벽한데 어떤 게 완벽하냐? 그냥 다른 나라들 다 가만히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 돼요. 어. 분명한 건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요. 자 가만히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평화 있고 평화롭게 가고 코인 쪽도 이제 수요들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패권 이제 미국에서 가져가고 원래는 중국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니어스 법안으로 인해서 크립토 쪽 올라가 버리면은 미국채나 달러 같은 것도 수요들 많아질 것이고 그럼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국가들에 대해서 압박도 좀 이제 지배력도 좀 이제 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관세는 계속해서 부과가 되니까 이거 시간만 한 1-2년 정도만 지나면 그냥 개이득입니다 사실. 어. 어디만? 미국만. 근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가다가 뭔가 삐끗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2020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얘기하는 2020년 뭐 코비드나 이런 것도 사실 예상을 못 했는데 갑자기 삐끗해서 그게 대선까지 연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도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일단 관세는 유예는 됐는데 미중 관세는 유예는 됐는데 이대로 어쨌든 시간 문제다. 시간 그냥 이대로만 흘러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승리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그게 거기서 트리거가 생길지 이거는 좀 솔직히 확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분쟁이 발생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우디, 러시아, 미국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전쟁 비용으로 많이 지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곧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천연가스, 원유 이거 러시아산 수입하는 곳들 많아요. 특히나 유럽은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전쟁 중인데도 유럽에서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 수입들 해요, 이게. 예전에 그래서 러시아 규제 엄청 세게 할 때 "루블화로만 결제하세요."라고 한 적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의존도가 많아요. 아 이게 균형이 좀 맞춰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토 vs 러시아로 전쟁 나면은 그런 것들도 의미가 없어지겠는데 지금은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하니까 뭐 간접적으로 지원은 해 주되 대놓고 먼저 싸우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원유 가격 올라가고 천연가스 올라가면은 전쟁 비용이 그냥 이제 자동으로 벌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다음 패권은요.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커요. 러시아랑 한반도. 러시아, 한반도. 어. 앞으로 미래 패권은 러시아랑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북극 항로, 북극 항로.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구도로만 봤을 때는 지금은 러시아와 북한은 이제 적대 관계거든요. 아마 이제 먼 미래가 됐을 때 통일 한반도는 러시아랑 한반도랑 뭐 만주랑 이렇게 해 가지고 지형이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뭐 어느 통일이 되면은 "혈이 뚫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냐면 위에는 빨간색이에요. 예를 들어 그냥 이제 이분법으로 그냥 나눠 볼게요 그냥. 빨간색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뭐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왼쪽에도 눈치 봐야 되고 오른쪽에도 눈치 봐야 되고. 그쵸? 어. 어디다가 딱 중립 포지션을 지금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은 중립인데 한쪽만 선택해라고 한다면 그 반대쪽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물론 이게 오랜 기간 동안 그래 왔을 수도 있는데. 자 근데 만약에 통일 한반도가 된다. 그리고 만주까지 땅이 넓어진다. 그리고 그게 러시아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로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지죠. 어떻게 보면. 어. 이게 혈이 뚫리는 거예요, 혈이. 혈이 뚫려. 이렇게. 혈이 뚫립니다. 지금은 이제 사방에서 이제 반반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고립되는 섬처럼 되어 있는데 한반도가 통일 한반도가 됐을 때는 혈이 뚫릴 것이다. 근데 그 통일 한반도라는 게 '평화 통일 한반도는 절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주 땅까지 그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때는 아마도 이미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쯤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는 중국의 인민이라고 하나요? 중국인들을 뭐라고 하죠? 중국은 또 공산당과 중국인들이 나뉘어서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사실 같은 중국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약간의 소득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과 극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뭐 식당 일을 하시거나 기본적인 불법적인 일을 안 하셔도 일반적인 일을 하셔도 뭐 예를 들어 호텔을 가셔도 이제 청리를 정리를 해 주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뭐 상위급에서 이제 고소득을 버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한 곳에만 이제 국한되는 건 아니고 뭐 마사지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메리트가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냐면 중국 내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임금이 굉장히 저렴해요. 대다수가 막 70만 원, 100만 원. 근데 상위급으로 가면은 또 이제 극과 극입니다. 누구는 한 달에 1억 버는데 누구는 50만 원씩 버 근데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뭐 최저 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평균적으로 일하면은 200-300은 최소한의 그래도 법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중국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평균적으로 잘 벌어도 50만 원, 60만 원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물가들이 굉장히 싸요. 특정 지역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곳들 빼고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 있죠. 과일 같은 것들도 많이들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무인 과일들 있죠. 무인 과일들.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그냥 생각은 해 봤어요. 왜냐하면 좀 이제 예전부터 뭐 마라탕부터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무인 가게들. 그 가게들 요즘에 배달하면은 뭐 초고당도 메론, 초고당도 복숭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됐을 텐데 중국의 중국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고 살았다가 그나마 나름대로 해방까지는 아니고 좀 깨우친 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틱톡이에요, 틱톡. 어 SNS입니다. 자, 원래는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죠. 근데 이 틱톡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공유를 하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면서 '아, 나는 내 주변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아, 저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아, 뭔가 다른 세상이 있었구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게 좀 이제 시대적인 변화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다 같이 이제 공급이 되고 웬만하면 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가도 스마트폰 하나씩은 있어요. 거기다가 인터넷이 다 되는 세상에서 틱톡이라는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좀 해방이 되고 있구나. 깨우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하지만 그거는 해피엔딩이죠. 분명한 건 중국에서도 둘 중 하나겠죠. 그렇게 일단은 중국에서는 그렇게 중국인들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원과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중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9배 정도가 더 많을 거예요. 더 많나? 한 10 배가 더 많나?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원이 8천 명이면 중국인들은 9,60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억 6천만 명.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틱톡이 됐다 앞으로 시간들이 좀 이제 길어지면서 깨우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뭐 시위가 엄청 세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음.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 전쟁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왜 통일 한반도가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뭔가 억압되어 왔던 사람들이나 나라들이 뭔가 해방이 되고 혈이 뚫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신기하게 순서대로 하나씩 다 주는 것 같아요. 누군진 모르겠어요. 큰형님 들일까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식민지 국가를 보유하고 있었던 프랑스, 영국 이런 국가들도 어떻게 보면 식민지의 국가였는데 이런 것들 다 해방을 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반대로 프랑스나 영국 같은 곳들이 이민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식민지로 썼던 국가들에서 오히려 잠식이 됐어요,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이제 중동 쪽도 있고. 완전 100 년이 지나니까 좀 돌아온 거죠. 되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흑인들, 예전에 흑인 노예제도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또 해방이 됐죠. 요즘에는 흑인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걸 무시를 못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제 팝스타가 됐던 뭐 축구 선수가 됐던 스타들이 됐던 저희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리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뭔가 나름대로 하나씩 해방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게 단순히 국가 단위가 아니고 인종적인 부분. 뭐 예를 들어 저는 그것도 동의를 해요. 여성들에 대한 페미니즘 운동이 어느 정도는 공감은 됐어요. 물론 2030에 대해서 공감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어머님들 세대들 있죠. 50 대, 40 대, 60 대. 실제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어머님들 세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때 당시 적었습니다. 정말 적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40, 50, 60 세대 분들은 제가 굉장히 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2030들 막 이제 막 자라나는 새싹들이 막 무슨 뭐 화장을 하니 뭐 탈코르셋이니 어 뭐 한남이니 한년이 막 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것들은 저는 그거는 막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나왔던 페미니즘에 대한 그런 것들보다는 뭔가 그냥 분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싸우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유튜브라는 것도 사실 연예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런 광고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연예인들. 연예인들이라고 하면은 엔터테인먼트 이 사장들의 회장님들의 선택을 받은 간택을 받은 사람들이 입지가 있었고 뚫리 혈이 뚫려서 이렇게 갈 수가 있었으면 선택을 받았어야지만. 근데 유튜브가 등장을 함으로써요. 이제는 AI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야지 받아서 그런 기회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선택적이고 이제 소수 독점이었는데 이제는 AI의 알고리즘을 선택을 받아서 그런 기회를 누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연예인들도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를 하는데 이런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무언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요. 그게 해방이 됐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북한이요. 한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요. 과연 한국의 순수 자본력과 성장력으로만 북한을 치고 나가고 뛰어넘은 걸까요? 뭐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비슷하게 비등하게 온 것도 순수 그런 것만 있을까요? 분명한 건 자본의 서포트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면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30 년, 40 년, 50년 동안 억압되고 눌려와서 살았던 북한. 이제는 개방되고 발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는 반대로 이제 한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뒤바뀐다라는 거는 제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어쨌든 뭐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무너지고 나서 그 사이에 북한에서는 그냥 선을 딱 그어 가지고 그 사이에 최첨단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방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 가지고 한국을 추월해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오히려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주요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곳들을. 그래서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누리고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해방이 됐는데 이제는 반대로 또 이제 그게 거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정답은 2020년 미국 대선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통일 한반도. 자, 예전에 동양인들에 대한 그런 무시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뭐 대만 사람 할 거 없이 굉장히 입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냐면 예전에는 1 차, 2차 세계대전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이민 자체를 동양인들이 안 받아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또 해방됐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흑인이고 뭐고 그냥 능력 있고 괜찮고 통과되면은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몇몇 이제 선진 국가들은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지기도 했지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시아로 따지면은요. 아시아로 따지면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예전 역사 때부터 얽히고 얽혔잖아요, 예전에. 그쵸? 떼어낼 수가 없는데 패권들을 한 번씩을 장악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일본이 한번 100년 전에 장악했다가 이제는 지금은 중국이 장악했다가 이게 두 개가 만약에 여기서 빠그라지면은 이제 한국인데 한국이 아니고 한반도겠죠. 통일 한반도. 통일 한반도인데 뭐 만주까지 이렇게 흡수되는 통일 한반도. 땅이 더 넓어지는. 그때서야 비로소 혈이 뚫리고 어 아시아 패권을 한반도가 지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그 통일 한반도라는 게 평화 통일은 절대 아닐 것이다. 분명한 건 싸움이 있고 나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뭐 또 모르죠. 그로부터 100년 뒤에 또 어 이 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로부터 100년 뒤. 이게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결국에는 한순간일 것 같거든요. 한순간. 어 말 그대로 틀이고. 근데 너무 또 이제 저도 일단 이 정세에 대한 관점은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비트를 왜 봐야 되냐? 자, 비트에 따라서 정세를 예상할 수 있고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남아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WLFI가 곧 출시되거든요. 한 달인가 이제 한두 달 남았을 겁니다. 이거 아마 이거 아마 중요할 겁니다. 이게. 이게 아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디지털 패권을 장악 중인 상황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입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 2022 년에 그 엄청난 폭락장에서 파산했던 채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팔려 나갔습니다. 인수를 해 갔던 미국계 또 이제 기관들도 있었고 사모펀드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채굴 해시레이트 싸움에서도 미국이 좀 이제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 측면에서 그냥 완전 완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반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격 폭락 쪽으로 해 버리면은 이게 한순간에 또 이제 그 경쟁이 한번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있죠. 전에 말씀드렸던 그 채굴장들의 이제 해시레이트가 이제 혹여나 만약에 전 세계 인터넷이 한번 끊어져서 블록이 잉여 블록이 돼서 이렇게 남았을 때 이거를 새로운 비트코인으로 치고 나갈 것들 연합해 가지고 그렇게 갈 건지 기존 걸로 갈 건지에 대한 그런 싸움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 정말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주에서 월요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아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월요일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일단 지켜볼 거는 비트코인 지켜보면 됩니다. 비트코인. 비트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자 저는 지금쯤이면은 이거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은 조정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조정 다 온 것 같아요. 아 조정이라면. 이게 조정이라면 조정은 다 온 것 같거든요. 근데 조정이 아니라면은 이거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조정이라 근데 그게 있어요. 조정도 조정인데 이게 이 텀을 또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오히려 진짜 그 알트코인들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은 언제쯤이냐. 어 예를 들어 이 과 요런 식으로 간다 만약에 싼 고점을 가요 만약에. 오히려 알트코인 쪽의 불장들은 이때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신규 저점 갱신하는 애들 굉장히 많겠죠. 오히려 알트 쪽의 수요는 이쯤에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 지금은 너무 섣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할 수 있는 텀이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트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비트 보시고서 정세의 흐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청 급락을 안 하면 엄청 세게 급락을 안 하면 천천히 가면은 2차 팬데믹 쪽이 좀 유력해 보이고 그게 아니면은 뭔가 좀 급변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일단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뭔가 한 20% 에서 10% 정도 엄청난 대악재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 악재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할까요? 오히려 요즘에는 역패턴들이 많았어 가지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그런 얘기 나오니까 더 떨어졌잖아요.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역패턴. 시장에서 이제 반대로 포지션들이 작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잭슨홀 그냥 무난하게 금리 인하한다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는 하는데 왜냐하면 동결 많이 했어요. 금리 인하할 때가 됐단 말이죠. 동결 많이 해서 25 포인트 정도 내린다고는 할 것 같은데 그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만한 그 정도 재료는 아닐 것 같다. 더 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제 반대쪽에 힘이 세지면은 하락할 수가 있게 있는 건데 그 하락하는 재료가 어떤 다른 재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지켜볼 만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